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감방에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테슬라하고 손을 잡아서 협업을 하고 또 미국에다가 11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건설하고, 제가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머릿속에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겠죠. 나는 과연 어떤 걸로 사면이 될까? 3.1절 특별 사면은 아마 힘들겠지? 8.15 특별 사면 혹시 가능할까? 머릿속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 이런 거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진행도 못할걸요? 저라면 구치소에서 이런 거 생각할걸요? 아, 내가 이번에 나가면은 출소 기념으로 순두부를 먹을까, 마파두부를 먹을까, 취두부를 먹을까. 지난번에 순두부 먹으니까 다시 구속됐는데 이번에는 마파두부 한번 먹어볼까? 이런 거. 아니면은 지난번에 구치소 나오자마자 BBQ 치킨을 시켜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BBQ 말고 교촌치킨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고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게임스탁의 주가가 마이너스 30% 급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로빈후드에서는 게임스탑에 매수를 제한했는데 4주까지는 매수를 하게 제한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빈후드에서 매수 제한을 풀고 규제를 완화시켜 준 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로빈후드는 4주밖에 게임스탁의 주식을 사지 못하게 제한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주팔자죠. 로빈후드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사주를 살 경우에는 무조건 판다라는 그 습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 게임스탁의 주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0% 하락이 나온 거죠. 정말 로빈후드 똑똑한 회사예요. 일본 사이트에 있는 원문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アップルカーを生産するために韓国のヒョンダイとギア自動車だけではなく日本のメーカーと交渉を進めているという日本のメディアの放送が됐다. 일본어 기사를 한번 읽어본 거는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대비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 유튜브 여성 시청자분이 어머, 김천재 씨는 정말 외국어도 잘하고 똑똑하시네. 정말 바나나처럼 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 어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정말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라던가 여성분들도 주식을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초등학생까지 주식에 빠져들어서 TV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더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성 시청자가 2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영상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여자 시청자가 오히려 줄었을까? 아니면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여자 시청자가 많이 늘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암울합니다. 이건 제 유튜브 구독자 중 남자 시청자와 여성 시청자의 비율입니다. 여자 시청자는 22.9%, 예전보다 약 1%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만 18세에서 24세 같은 경우에는 0.5%밖에 없고 25세에서 34세는 1.6%. 저랑 결혼을 하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되실 분들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그게 25세에서 35세까지예요. 근데 저랑 결혼할 수 있는 분들의 비중이 2.1%밖에 안 되네요. 반대로 여성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만 45세에서 54세, 5년 뒤에 곧 국민연금 타실 분들. 그리고 2등이 만 55세에서 64세, 이미 국민연금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면은 올해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은 어머님들이 저한테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지금 시청자 대부분이 아줌마 아저씨들이니까 따님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30이 넘잖아요. 보통 나이가 60이 넘어야지 따님이 한 30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유튜브 생방송도 하잖아요. 유튜브 생방송 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사위로 삼고 싶네, 우리 딸 한번 만나보게나 하면서 자기 딸 사진도 보내주셨고, 어머님도 내 딸 한번 만나봐 하면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길래 저도 제 사진 보내드리고 제 영상 보여드리면서 따님에게 이거 보여준 다음에 따님이 정말로 소개팅 할 건가 안 할 건가 내일 연락 달라고, 내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따님은 저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었어요.
수십 명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지만 따님에게 제 사진과 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연락 오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 망상하면서 따님 만나면 뭐 입고 나갈까? 무슨 얘기를 하지? 혼자서 진짜 망상이란 망상을 다 했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은 정말로 현명하십니다. 물론 소개팅이라는 거는 외모가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남자면 애초에 안 만나는 게 현명한 판단이기도 하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소개팅이라는 건 처음에 사진 받았을 때부터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만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뭐 어떤 분들은 백종원 씨나 이런 분들도 소유진 씨 같이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걸 보고 남자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종원이 형님은 저랑 같은 동족입니다. 탈모인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심는다는 건 뒷머리를 때려서 앞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드리면 카드 돌려막기죠.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지만 머리를 심을 수 없었고 20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거의 40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지금 방송에 나온 걸 보시면은 가발인 걸 알 수 있죠. 정말 저도 존경하는 탈모인 중 한 명이기도 한데 저런 분들은 유명인이라서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탈모인은 서울대를 나와도 가장 등급이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결혼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을 오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줌마가 도대체 뭔데 말 한마디 하니까 전세계 증시가 이렇게 올라 뭐하는 아줌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 대단한 인물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만날 때 혹은 소개팅에서 앨런 의장의 일대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소개팅이 와서 어머 천재씨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세요? 유명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곰처럼 곰곰이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 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페이트를 좋아합니다. 페이트짱! 다이스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자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5가지의 덕목을 갖추신 오덕이군요. 저는 이만 집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좀 있어 보이게 저는 말이죠. 미국의 제니 델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제니 델런이 누군가요? 가수인가요? 외국 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전공 분야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분은 미국의 연준 의원장인데 남편이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요. 또 금리 인상을 무려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인물 중 한 명이랍니다. 하면서 혼자 막 신명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야 이 찐따 같은 새끼는 차라리 오덕후가 낫지. 에이 저 집에 갈래요. 저와 달리 여자분은 매우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서 결국 그 소개팅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 채널에서 들은 이런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라던가 혹은 경제학 지식을 절대로 소개팅에서 누설하지 말라고. 만약 그런 이야기를 소개팅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 나이 먹고 솔로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봤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는 제가 정말 많이 매매한 종목이고 실적 발표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여기 근처에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 나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난번에는 여기서 매수하셨으면서 더 싼 가격에 내려왔으면은 할인 찬스니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보면 바로 이해가 될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때도 실적을 생각하면서 매수하는 것처럼 제 여자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가지의 간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4대 보험이라던가 혹은 몸무게 이런 거 빼고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지키고 싶은 조건은 바로 나이대예요. 나이는 25에서 35까지만 여기 밴드 라인에 있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데 저는 연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이 먹도록 오빠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오빠라는 소리를 꼭 들어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안 돼. 이 주식이 지금 막 5,000원이 넘어서 6,000원, 7,000원이다? 그럼 매수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실적을 보니까 계속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퍼나 PBR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연상은 안 되는 것처럼 이 종목도 가격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 너무 여자분이 나이가 어려도 안 돼요. 여기에는 25살 분도 괜찮다라고 적어놨지만 자, 현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빈 씨처럼 절대 잘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생겼죠. 그런데 나이가 저렇게 어린 여자가 나한테 반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빨리 결혼이 마려워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 어리신 25살 분들이 결혼보다는 연애가 좋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질 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이 어린 여자분과 이런 데서 사귀었는데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위로 안 올라가 봐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백발 노인 돼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괜히 시간만 날려가지고 저는 결혼을 결국 못하고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 좋아 만약에 이 여자분이 정말 좋다고 해서 연애를 짧게 하고 바로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4,000원대까지 올라갔고 이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면서 여생을 보내면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생활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운동 동호회에 들어가서 느낀 거거든요. 보통 띠동갑 커플이라던가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 커플을 많이 봤는데 결국에는 여자 쪽에서 블룸버그 통신처럼 항상 불륜을 저지르더군요. 근데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여자분이 이쁘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신혼생활과 결혼생활이 위로 이어지면서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 나이 어리고 빨리 결혼하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욕구 불만이 어마어마하더군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너무 빨리 결혼을 하면은 나도 사회생활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다음에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 나이든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내가 즐길 것도 못 즐기고 아 진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에 운동 동호회에서 젊은 남자라던가 자기 나이 또래 남자애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눈이 맞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저렇게 막 커플처럼 운동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젊은 부부 둘이서 운동하는 것도 참 보기 좋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둘이 커플이 아니래. 누가 봐도 커플인데 아니 도시락도 싸주고 막 사과도 토끼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커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남편한테 외도가 걸렸어. 그래서 막 접근금지 명령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걸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아직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연애나 결혼 생활이 과연 재미가 있을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9살의 여성분과 잠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젊은 여성분과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랑 나이가 막 띠동갑 10살 막 이렇게 차이나 봐. 그러면은 그냥 학교 생활이라던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초등학교라던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놀라지 마세요. 학교에서 도시락을 안 먹는데요. 도시락을. 아니 본인이 어렸을 때는 단 한 번도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데 급격한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시락을 안 먹어볼 수가 있지? 그리고 우리 때는 여러분 부의 상징이 뭐였죠? 보온 도시락.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못 먹는데 돈 좀 있는 애들은 이런 코스모스 혹은 맘모스 보온 도시락이랑 보온물병 사가지고 오뎅국도 따뜻하게 먹었단 말이에요. 물론 양아치 애들은 여기서 막 포크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런 거 다 뺏어 먹고 나가지만. 그리고 학교 청소도 요즘은 애들이 안 한대요. 당연히 마룻바닥에서 애들이 뛰어놀고 자기 교실은 자기가 청소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저였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실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바닥이 나무판이 없어지고 한 반에 무려 인원이 3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때는 한 반에 55명이었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약 80명? 90명 정도 됐는데 와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될 수 있지? 거기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모카치노라던가 바나나 우유 이런 걸 준대요. 저는 그냥 우유급식을 했다고 하길래 네스킥 타먹었니? 마일로 타먹었니? 하면서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초코우유하고 바나나 우유 학교에서 나와요. 이 말 하길래 와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더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가 안 맞는 29살의 여자를 여기서 어떻게 잡습니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기 매수해야 되는 타점과 뭔가 논리 정연한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죠. 여자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제가 좋다고 해서 달라붙는 거야. 그거를 주식 전문 용어로 뇌동매매 혹은 충동매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여자분이 이제 콩깍지가 씌워져서 이런 데서 내가 매수를 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이런 매물 저항대가 있죠. 이런 매물 저항대를 일상에서 뭐라고 부르죠?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을 찾아뵈러 얘네 집에 갔어. 근데 아버님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 거기다 장모님은 만나자마자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난 자네한테 우리 딸을 절대 넘겨줄 수 없네. 이 돈 받고 꺼져. 하면서 막 흰 봉투 건넬 수도 있고, 분명히 장인어른은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딸을 정말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런 도둑놈을 봤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자식이 우리 딸을 못 넘겨.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네, 장인어른이 그런 말을 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건 지리산에서 제가 힘들게 캐온 흙입니다. 눈 대시면 제가 아프지 않게 살살 넣어드릴 테니까 눈 대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싸다고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쁘다고 해서 사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지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못했어요.